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김보름 사태 관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 김보름 선수가 자신이 노선영 선수로부터 폭언 등의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이것이 또 크게 이슈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김보름 선수의 폭로를 무슨 음모론의 어떤 시각에서, 그런 입장에서 또 김보름 선수를 비난하고 있단 말이죠.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이. 이것은 또다시 김보름 선수를 죽이는, 두 번 죽이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근거 없는 그런 김보름 선수의 인격 말살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다시 그러한 음모론, 근거 없는 음모론에 근거해서 김보름 선수를 또 인격 말살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한 사람의 그런 인격적 비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김보름 선수의 폭로에 대해서 근거 없이 또 비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김보름 선수에게 가해진 그 비난, 그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는 김보름, 그 다음에 박지우 선수 두 명이 노선영 선수를 경기, 그리고 또 경기장 밖에서 왕따를 시켰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실제 팀 추월 경기에서 두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데려가지 않고 그냥 둘이 의도적으로 노선영 선수를 전문적인 용어로 엿먹이기 위해서 그냥 두 선수 냈다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따 논란 관련해서 그때 당시 노선영 선수가 자기가 그런 왕따의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방송 인터뷰에서도 단지 김보름 선수와 대화가 없었다는 것일 뿐, 왕따라고 하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또 일부 국민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왕따라고 그렇게 왜곡해서 김보름 선수를 비난을 했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문체부가 감사까지 벌이면서 조사를 했지만 그러한 왕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렇게 밝혀졌죠. 그리고 문체부가 여러 대회에서의 한국 팀의 경기 기록, 그리고 또 경기 동영상, 그런 것도 분석하고 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혀 왕따라는 것은 있지 않았었다. 의도적으로 두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엿먹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속했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다 라고 결론이 내려졌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6바퀴 2400m를 어떻게 보면 상당한 장거리를 질주하는 경기인데, 팀 추월 경기가, 어떻게 두 선수가 마지막 종반부에 힘을 비축해 뒀다가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속했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두 선수가 경기 전이든 경기 중이든 서로 모의를 해서 힘을 비축해 뒀다가 마지막에 힘을 내서 그렇게 가속했다는 것밖에 말이 안 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두 선수가 먼저 들어온 걸 가지고 무슨 동료애가 없다느니, 스포츠맨십에 어긋났다느니 그런 주장을 했는데, 팀 추월 경기에서 마지막 종반부에 마지막 코너 직선 라인에서 그때서부터는 세 선수가 나란히 다정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기록을 위해서 세 선수가 서로 경쟁하듯이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것이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팀의 경기를 보더라도
세 선수가 서로 경쟁하듯이 마지막 스포트를 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오히려 맨 마지막에 있었던 선수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 평창 동계올림픽 2달 전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렸던 월드컵 3차 대 그 팀 추월 경기에서 우리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 선수 이 세 선수도 출전했는데, 그때도 출전했지만 그때는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기록과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을 비교해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이 한 2초가 3초가 좀 더 늦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김보름, 박지우 두 선수는 그런 어느 정도 페이스를 유지했지만 결국은 노선영 선수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보면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그 노선영 선수를 일부러 떼어놓고 버리고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결국은 노선영 선수가 체력 저하로 그 두 선수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지, 그 두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따로 떼어놓은 게 아니란 사실이죠. 마지막에 세 선수가 꼭 같이 손에 손잡고 다정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룰도 없고 그런 분물률도 없습니다. 단지 두 선수가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요? 2017년 12월 달 캘거리에서 열렸던 팀 추월 경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네덜란드와 일본의 두 경기에서 네덜란드 선수 3명 중에 1명이 마지막 코너에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선수는 어땠냐? 그냥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네덜란드에서 그 먼저 들어온 두 선수에 대해서 김보름 선수에게 가해지는 그런 비난이 있었냐? 동료애가 없다느니, 스포츠맨십이 어긋난다니, 그런 비난이 있었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김보름 선수가 그런 폭로를 한 것을 두고 무슨 음모론적 시각에서 심석희 선수의 어떤 성폭행 피해 의혹, 그 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가해자로 지목되는 조재범 코치를 편에 서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서조차. 그렇다면 그런 음모론적 시각에서 얘기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근거. 그런데 합리적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합리적 근거를 내놨습니까? 단지 시기가 겹쳐져서? 시기가 겹쳐지면 그러면 김보름 선수가 조재범 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김보름 선수 측하고 조재범 선수 측하고 같이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까? 김보름 선수 측이 조재범 코치에게 조재범 코치를 도와줘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름 선수하고 심석희 선수하고 서로 반대되는 무슨 입장에 있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보름 선수의 폭로로 조재범 코치가 형이 감경됩니까? 조재범 코치의 그런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게 덮어집니까? 연맹이 김보름 선수 측을 비호하는 세력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연맹이 심석희 선수의 반대되는 측에 서 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미 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삼성이 손을 떼고 그 임원들 다 물러나고 관리위원회 체제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빙상경기연맹이 심석희 선수 반대편에 서고 김보름 선수 측 또는 조재범 코치 측에 서 있다고 그렇게 억측을 부리는 겁니까? 이러한 근거도 없이 그런 막무가내 식으로 그런 억측으로 김보름 선수의 그런 폭로를 또 무슨 음모론적 시각에서 비난하는 것은 그 처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의 그러한 그 인격 살인을 또다시 또 근거 없이 또 김보름 선수의 인격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김보름 선수권이나 심석희 선수권이나 둘 다 이 스포츠와 관련해서 빙상과 관련해서 반드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처분을, 형사 처분이든 그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지, 어떻게 두 사안이 서로 반대되는 측면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보름 선수에 대해서 그런 음모론적 시각에서 그 김보름 선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자중하시기 바랍니다.